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Usable Information Under Computational Constraint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논문의 목표가 무엇이냐면은 아, 동아쌤 목소리 들리세요? 아, 예, 잘 들립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네요, 목소리가. 네, 그래서 제 목소리가요? 네, 거기 오디오가 좀 개선된 모양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동아쌤의 목소리가 개선되실 수도 있고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논문이 이제 제목이 Theory of Usable Information Under Computational Constraint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인포메이션을 정량화하는데 물리에서 제안을 한 물리량이 있죠. 뭐냐면 뮤추얼 인포메이션입니다. 셰넌이 제안을 했고요. 근데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그 머신러닝 맥락에서 가져다 쓸 때 좀 한계들이 있어요. 그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한계를 극복을 한 V 인포메이션이라는 녀석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V 인포메이션이 무엇인가 라는 거를 소개드리는 논문이 되겠고요. 이제 당연히 이 연구의 가장 큰 이론적인 배경은 인포메이션 티어리입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없지만 혹시 인포메이션 티어리 아시죠? 네, 몰라요. 그죠. 그래서 정의를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엔트로피 텀을 정의를 하게 돼요. 채널 엔트로피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죠. 이거를 바로 보시고 느낌이 바로 안 오실 텐데, 이게 왜냐면 셰넌도 사실 잘 모르니까 엔트로피로 지었다는 얘기가 있죠. 너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으면은 그걸 엔트로피라고 지으면 다른 사람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괜찮다 뭐 이런 명언이 있는데 어쨌든 그 채널 엔트로피는 무엇을 정량화하는 양이냐면 어떤 x라는 베리어블의 uncertainty를 정량화하는 것이 이제 엔트로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디셔널 엔트로피는 뭐냐면 그 엔트로피 자체는 uncertainty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컨디셔널 엔트로피는 y가 주어졌을 때 x에 남아있는 uncertainty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이는 그 벤 다이어그램이 어떤 hx, 그러니까 이제 x라는 베리어블에 uncertainty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hy, 어떤 y의 uncertainty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컨디셔널 엔트로피 이 녀석이 해당하는 것은 y가 주어졌으면은 uncertainty가 이만큼 해소가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이 여기에 해당하는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uncertainty니까요. 근데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저 이 정의를 어디서 봤는데 교재에서 봤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보를 얻었을 때 해소되는 uncertainty의 양으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정의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 어떤 원래 x라는 베리어블에 uncertainty가 이렇게 있었는데, y라는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은 uncertainty가 이만큼 줄어들었죠. 이만큼이 바로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기본적으로 그 벤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듯이 시메트릭해요. 시메트릭하다는 게 뭐냐면은 x가 y에 대해서 가지는 정보량이나 y가 x에 대해서 가지는 정보량이나 이 교집합으로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이때 사실 그 인포메이션 티어리에서는 강조하지 않지만 이 논문에서는 강조를 하는 가정이 하나 있는데요. 컨디셔널 엔트로피 쪽에 인피니트 컴퓨테이션 디코더를 가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원래는 어,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 인피니트 컴퓨테이션 같은 거를 생각을 안 하는데 왜 인피니트 컴퓨테이션 디코더를 가정을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냐면 사실 대부분의 경우 디코더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y가 주어졌을 때 y라는 컨디션이 x라는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이 x라는 컨디션을 통해서 y에 대한 정보를 추출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y에 대한 정보를 추출을 할 때는 사실 우리가 프리딕티드 된 어떤 이 디코더를 따라서 이 녀석을 따라서 이제 y라는 정보를 추출을 해낸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 정보를 추출할 때 가장 많은 정보를 추출하는 게 바로 실제 컨디셔널 그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우리가 임펠컬하게 가지고 있는 디코더고요.
얘는 옵티멀 디코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옵티멀 디코더는 인피니티 컴퓨테이션 그 버짓을 가지고 있어야 저희가 달성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임페리컬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 논문의 발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아, 네,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인피니트 컴퓨테이션 디코더가 불가능한 이유가 그 리소스의 한계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좀 컴퓨터가 가지는 어떤 디지털 신호의 한계점 때문인가요? 리소스의 한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리소스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정확하게 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 디코더를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걸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모사하는 어떤 디코더를 가정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KL 다이버전스는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양인데 KLD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어떤 디스트리뷰션 P와 어떤 디스트리뷰션 Q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녀석의 거리를 모사하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리라는 그 메트릭과는 다르게 이제 안티시메트릭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안티시메트릭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시메트릭하지 않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양인데 일단은 어떤 디스트리뷰션 사이의 거리를 모사하는 양이구나. 그래서 로어 바운드가 0으로 잡히는 이런 성질들이 있게 됩니다.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 논문에서 좀 또 중요한 theorem 중에 하나가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그 스테이트먼트를 보죠. given 어떤 x, y, z라는 그 세 가지 랜덤 베리어블이 마르코프 체인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x, y, z가 이제 저희가 원래는 프로덕트 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마르코프 체인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 좀 잘못 썼네요. X라는 녀석이 Z에는, 이제 Z라는 녀석이 Y에만 의존하고 X에는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걸 나타내는 게 이제 이런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뭐에 대응하겠냐면, 사실 지금 화살표 방향을 제가 이거를 잘못 그렸는데요. Z가 X에 대해서, 만약에 Y가 컨디션 된 상황에서는 그 체인이 끊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Z를 날려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걸 이제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마르코프 체인이 주어져 있을 때 인포메이션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얘기를 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체인이 말씀하세요. 네. 근데 그 알고체인의 그 화살표 방향이 사실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나요? 그런가요? 어, 그 양쪽으로 화살표 그래서 양쪽으로 화살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그냥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닌가요? 약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말씀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마르코프 체인의 정의는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예. 아직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보통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정의가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시퀀셜한 어떤 데이터를 정의를 할 때 나오게 되는 정의고요. 그때 시퀀셜한 게 이제 그 과거에 수많은 히스토리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히스토리를 참조해서 Z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직전에만 의존한다라는 게 이제 마르코프 체인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마르코프 체인 상황일 때, X하고 Y가 가지는 상호적인 인포메이션하고 X하고 Z가 가지는 상호적인 인포메이션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멀쿠프 체인 관점에서 보면은 얘는 체인을 한 번만 건너면 되는데 얘는 체인을 두 번 건너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 서로 간의 정보량이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정보량이 더 작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마르코프 체인이 사실 그 머신러닝 맥락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데요. 뭐냐면은 보통 전처리가 이 마르코프 체인에 해당을 합니다.
왜냐면은 x를 가지고 어떤 전처리 함수 t가 있을 때 사실 저희는 모델을 학습을 할 때 이 tx에다가 학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전처리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성능이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x를 통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거랑 tx를 통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x에 대한 정보량은 어디에 항상 더 많아야 되냐면 이 x에 더 정보량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모델을 학습할 때 그 퍼포먼스를 보면은 tx에서 학습을 했을 때 퍼포먼스가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x에 대한 정보량이라는 거를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정의를 하고 있지만 어쩌면 유용한 정보라는 거는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만으로는 포착을 하지 못하는 무언가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디코더에게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통해서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정의를 함으로써 이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를 극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모든 종류의 연산, 방금 말씀드린 전처리 같은 것도 포함해서요. 이런 연산들은 정보량을 줄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실제 머신러닝에서는 모델 성능을 좋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전처리 기법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극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공학적으로 이제 인포메이션의 측정이 어렵다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아까 그 T가 정보량을 줄여가지고 좀 이제 정보량을 줄이기만 하는데 그 좀 학습이 잘 진행되게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그 sufficient statistics라고 보면은 그러면 뭐 정보량이 소실이 되진 않죠. 이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정보량이 소실이 되지 않는 거니까 어 그렇게 말하기는 좀 힘든 구석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좀 그럴 수도 스토리시한 있는데 사실 예. sufficient statistics 정의할 때 X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가정이 들어가잖아요, 항상. 안 그러면은 sufficient statistics를 정의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근데 이제 X가 가우시안인 걸 가정하고 뮤 시그마를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보가 소실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모델에 대한 그 sufficient statistics라서 저희가 모델을 하나 생각했을 때 쓸 만한 정보를 이제 추출해내는 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그렇게 그런가요? 생각했어요. 예,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옛날에 이해할 때는 X의 분포가 있어야만 sufficient statistics가 계산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이 납득이 갔었습니다. 어 그런가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예.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X 다음에 이제 레이어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히든 레이어 첫 번째, 히든 레이어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쭉쭉 들어가는데 근데 사실 X에 대한 정보량에서 이 F로 넘겨주는 게 디터미니스틱이기 때문에 X하고 Y하고 그다음 H 뭐 페널티메이트 레이어 XL하고 Y하고 서로 가지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똑같게 되죠. 왜냐면 여기가 이제 디터미니스틱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사실 저희가 실제 모델이 이 뎁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디터미니스틱 함수가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주기 때문이에요. 약간 피처 익스트랙터처럼 작동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 피처 익스트랙터가 만약에 없다면 사실 뉴럴 네트워크가 이 전체 함수를 학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게 이유가 무엇이냐? 얘가 유용한 정보를 뽑아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X, Y가 이런 식으로 항상 써지게 되는데, 근데 이 써지는 게 이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에선 이 둘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똑같지 않은 정의가 더 필요할 때가 있다. 머신러닝 맥락에서는.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얘기는 어떤가요?
아, 뭔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하는 어떤 모델을 확정할 수가 없다는 말이신 거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따로 얘기를 하는 게 낫겠네요. 약간 연산을 통해서 그 정보량이 추가된다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V 인포메이션이라는 녀석을 정의를 할 건데, 노테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X, Y는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그 다음에 curly X, curly Y는 샘플 스페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뭐 probability measure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냥 확률 저희 그 P랑 똑같이 취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probabilistic decoder라는 녀석을 두게 되는데, 이 디코더가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은 어떤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받고 또는 공집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녀석을 받아서 이제 아웃풋으로 어떤 probability measure를 쏴주는 녀석인데, 이거를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함수가 이 녀석을 모사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코더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우리가 학습을 시키거나 아니면 상정하고 있는 어떤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의를 내리게 되는데요. 이 V 인포메이션이라는 녀석을 먼저 프리딕티브 패밀리라는 녀석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디코더가 되는 이 F라는 녀석의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돼요. 먼저 이 시그마라는 녀석은 모든 F,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녀석은 F의 정의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F에 대해서 시그마라는 스페이스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디코더는 어디 안에 있는 녀석을 할 거냐면 이 V라는 녀석 안에 있는 녀석에 대해서 취급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V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 이런 거를 만족하는 녀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의를 한번 살펴보죠. 이미의 어떤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골랐어요. 그다음 이제 이 probability 함수가 있을 텐데 이 range 함수는 뭐를 얘기하냐면 도메인의 그 어퍼 바운드와 코도메인의 어퍼 바운드와 그다음에 이제 로어 바운드의 range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웃풋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값에서 한 값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P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뭐가 존재를 하냐면 어떤 또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F가 존재를 해요. 근데 그 F는 어떤 F냐면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P를 내뱉을 수도 있고요. 컨디션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도 P를 내뱉을 수 있습니다. 이 정의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어떤 모델 이, 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가 있을 때 사실 X가 주어졌을 때 Y가 나오는 거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Y가 나오는 거에 비해서 더 좋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좋기를 바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를 가정을 하게 되냐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의 아웃풋은 주어졌을 때 반드시 내뱉을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포함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정의는 아니고요. 나중에 수학적으로 좀 데피니션이 깔끔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정의가 필요해서 도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 취급을 할 녀석은 이 V Predictive Family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트로피를 정의를 해야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엔트로피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먼저 앞선 그 컨디셔널 엔트로피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먼저 X 그냥 엔트로피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P X에 로그 PX 그 서메이션의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붙었죠. 이제 컨디셔널 엔트로피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P X Y H X Y 기분 Y는 마이너스 P X, Y 여기는 조인트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로그 P X 기분 Y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그럼 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좀 매우 악필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대값을 특정을 하는 거죠. 그 기대값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어떤 F, 프리딕티브 패밀리 안에 있는 F에서 얘가 이제 저는 그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처럼 생각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텀에 이 F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컨디셔널이 아닌 그냥 엔트로피도 이렇게 정의가 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컨디션이 주어지지 않은 걸로 정의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인피멈이 그렇거든요. 최소값에 해당하는 거를 항상 F를 뽑아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해주냐? 나중에 이제 증명 하나를 보여드리게 될 건데요. 이 증명에서 보실 때 P 컨디셔널 그 그라운드 트러스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과 우리가 이제 에스티메이트 하는 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F와의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인피멈이 해주는 역할이. 그래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F가 모든 그 함수의 스페이스가 될 경우에는 이 녀석이 이제 셰넌 엔트로피에 수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이 인피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그 네, 말씀하세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공집합의 컨디셔널을 한 거는 그 아무것도 컨디셔널 하지 않은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약간 모델링을 하려고 이 도메인에 이걸 넣은 거예요. 엠티 스페이스를 넣은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포메이션은 사실 컨디셔널 인포메이션 그 엔트로피와 그냥 언컨디셔널 엔트로피의 차이로 정의가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X가 주어졌을 때 줄일 수 있는 uncertainty의 양으로 여전히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질문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여기서 공집합으로 하는 것보다 전체 집합을 가정을 하고 거기서 하는 게 맞는 노테이션 아닐까요? 그런가요? 왜 그렇죠? 공집합, 그러니까 지금 이 노테이션 어떤 뜻인지 대충 이해가는데 이제 그, 어, 이게 그냥 Y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공집합의 반대 개념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왜냐면은 공집합일 때 Y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가 컨디셔널 그 덴시티를 뭔가 네, 모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함수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원래는 x 기분 y가 이제 위에 있는 노테이션에 해당을 하고, 근데 이제 x에 뭔가 주어지지 않는 함수도 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는 사실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x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인풋 도메인이잖아요. 네, 함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인풋 도메인이 널 셋이게 되면은, 인풋에 어떤 게 들어올 수도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F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아, 있지 않을까요? 되게 해석 여지가 두 개네요. 저는 이쪽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아, 왜, 조금 더 네, 설명을 드리면은, F라는 녀석이 이제 함수인데, 원래는 함수라는 녀석이 인풋이 들어가면은 아웃풋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인풋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아웃풋을 나오는 상황을 약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되려면은 자연스러운 정의가 뭐가 되냐면, 이 인풋 스페이스가 되는 녀석이 공집합이 되면은, 공집합에 어떤, 뭐랄까요, 인풋을 넣지 않았는데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인풋으로 들어오는 게 조금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Y랑 공집합이 교집합이라는 게 아니고 Y랑 교집합을 이루는 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거죠. 사실 이게 교집합이랑은 네, 관계가 없기는 해요. 이게 이제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의 관계를 모델링 해주는 함수가 F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랜덤 베리어블인데 어, 아무것도 없는 샘플들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게 이제 공집합이 들어왔을 때 상황인 거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그 샘플셋, 예를 들어서 뭐 시그마라고 할게요. 시그마와 Y의 관계를 뭔가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시그마는 사실 Y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기에 유의미한 정보량이 뭔가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제가 F가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F를 그냥 프로바빌리스틱 디코더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긴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디코더가 뉴럴 네트워크 그 디터미니스틱 해가지고 아, 근데 아마 나중에 이제 말해주실 것 같긴 한데, empty set을 인풋으로 넣는다는 게 지금 감이 안 잡혀서. 그냥 약간 수학에서만 쓰일 만한 그런 일단 정의라고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뉴럴 네트워크 인풋으로 뭔가
아무것도 안 넣는다는 건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학에서만 쓸 수 있는 디코더에서도 정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실험에서는 뭘 넣나요, 혹시? 실제 실험에서는 이 널에 해당하는 어떤 거를 따로, 그냥, 사실 이 실험이 뉴럴 그냥 네트워크로 랜덤, 실험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가 아, 이해할 만한 그런 세팅이 아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사실 이 프로퍼티에서 스페셜 케이스 1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프로퍼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프로퍼티가 뭐냐면은 기존의 그 셰넌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나 셰넌 엔트로피 있잖아요. 걔가 얘와 어떤 관계를 가지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이 프로퍼티 1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V 엔트로피나 V 인포메이션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먼저 이 시그마가 모든 그 함수,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 디코더 후보자로 두는 이 V셋이 있었죠. 이 V셋이 만약에 모든 함수이게 될 경우에는 엔트로피는 셔넌 엔트로피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디셔널 엔트로피는 셔넌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정의는 좀 증명은 볼만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그 엔트로피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었죠.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그 V 엔트로피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피멈 텀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의 기대값으로 정의가 되죠. 그럼 여기 오른쪽에서는 이 녀석을 곱해줍니다. 얘는 이제 1이니까 언제든지 곱해줄 수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를 하고 나면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쪼갤 수 있게 되냐면, 먼저 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P, Q의 형태가 돼서 KL 다이버전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P가 돼서 여기는 이제 엔트로피 텀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어떤 녀석이, 만약에 모든 그 함수들의 집합을 포함하는 녀석이라면 뭐를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얘가 0으로 반드시 수렴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가 나오게 되고요. 얘의 이제 x에 대해서 또 기대값을 취해주게 되면은 전체 셰넌 엔트로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서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 인피멈이 해주는 역할이 저희가 모사하는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실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모사해주는 텀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컨디셔널 엔트로피를 생각을 할 때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를 가장 미니마이즈 해줄 수 있는 그 녀석이 뭐냐면 사실은 그라운드 트루스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알려주는 녀석이라서 좀 들고 와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코더를 이제 좀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뮤라는 이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제한을 시켰을 때나, 아니면 가우시안 디코더인데 이 그 코베리언스를 달리할 수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은 가우시안 디코더인데 어, 여기 마지막에서는 어떤 x가 주어졌을 때 뮤 값이 나오는 이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나 할 때 저희가 원하는 느낌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5번식이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와서 그것만 공유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리그레션 태스크를 진행을 할 때 x가 주어진 상황이 있고요. x에서 이 모델을 한번 살펴보죠. 이 디코더는 어떤 걸 해주는 역할이냐면, x가 주어졌을 때 이 평균에 대해서 예측을 해주는 녀석이에요. 그러면은 평균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는 여기서 이제 어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확률적으로 이렇게 분포를 모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뭐 이런 분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분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녀석이 가지게 되는 그 분포도, 그 평균을 예측을 하게 되는 이 phi x는 이런 식으로 평균 값을 그리게 되겠죠. 이게 phi x가 되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예측을 하는 분포는 뭐 이런 식으로 각 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디스트리뷰션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때 사실 리그레션 태스크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양이 뭐냐면, 이 phi x가 전체 디스트리뷰션인 이 녀석, 그러니까 이 녀석의 분산을 얼마나 설명해 주느냐에 대한 그 양이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R 스퀘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R스퀘어가 뭐냐면 이 원래 디스트리뷰션의 베리언스를 이 phi x가 얼마나 설명하느냐라는 양이 이제 R스퀘어인데 이 저희 이제 V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R스퀘어라는 값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대를 하는 대로 디코더에 의존을 해서 어떤 인포메이션을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정의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프로포지션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뭐 사실 여기 다른 얘기들도 있기는 합니다.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그 방금 말씀드렸던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를 위배를 하게 돼서요. 어떤 원래는 어, 여기 tx가 들어가야 되네요. 아, 아니네요. 안 들어가. 어떤 t라는 연산이 있을 때 이 tx가 y에 대해서 가지는 정보량은 항상 이런 식의 마르코프 체인을 따르기 때문에 얘에 대한 정보량보다 얘에 대한 정보량이 항상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디터미니스틱한 경우에는 이퀄로 나오게 되죠. 근데 어떤 상황이 존재를 하게 되냐면 t가 디코더에게 좋은 t라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더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디에 디펜던시가 있는 거냐면 여기에 디펜던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머신러닝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재밌는 물리량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질문인데 네. 프로퍼티 3는 약간 그 일반적인 정보 이론이랑은 대치되는 그런 약간 그런 결과인데 이게 오히려 이 논문에서 노린 부분이라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V 인포메이션이라는 재밌는 물리량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네, 코멘트나 질문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제 그냥 코멘트가 있는데, 첫 번째로 MDP 가정이 사실 좀 센 가정이잖아요. MDP요. 네, 마르코프 체인. 아, 그 네, RL 맥락에서요.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보량이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좀 헷갈리긴 하고요. 이제 프리 프로세싱을 했을 때 물론 줄어들긴 하겠지만 뭐랄까요, 그 프리 프로세싱 과정에서 그렇게 말하신 대로 그라운드 트루스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가까워지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감상이 들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얘랑도 그걸 노린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두 번째는 뭐죠? 두 가지 동시에 말했네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코멘트 없으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